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려고 했던 것,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나온 그 부자 보고서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만들어서 올리신 건데 괜찮죠? 파일을 이제 원자 핵으로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활동과 에너지의 원천에 파이가 있다.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썸네일에 이렇게 차용을 했네요. 그렇죠. 뭐 다들 이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부자들도 더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부자 아닌 사람들도 부자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때가 오지 않음을 원망하지 말고 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있죠. 전 정말 살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떤 기회들은 많이 왔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저는 뭐 99%라고 할 수도 없어요. 100%였어요. 그래서 참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이 참 엄청난 기회를 가지신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이 정말 실현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온 2023 부자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이제 유튜브에 나왔던 화면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부자에 관심이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17개 나라를 조사했나 봐요. 조사 대상 17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14개 나라는 가족과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과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보통 두 번째로는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은 17개 나라 중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올린 거예요. 다른 나라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은 가족은 세 번째고 돈이 제일 첫째다. 돈이 첫째,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관계다. 실제로 서적을 가보면 온통 뭐 부자 되는 책이 주류를 이루고 자기계발서 판매가 33.6%나 상승했다. 이게 이제 KB 부자 보고서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여보 그렇대. 그래서 그래? 그거는 이유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이상한 한국 사람들? 아니야. 그거 이유가 있어. 2023 한국 부자 보고서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찍은 이제 남한과 북한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로 나뉘고 난 다음에 70년도 후에 이렇게 이제 한국이 반은 자본주의, 반은 공산주의가 된다. 이게 이제 결과다 이렇게 했죠. 전기가 저렇게 이게 이게 뭐냐면 한국은 밀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좁아 터진 땅덩이에 그 중에서도 70%는 산이고 30%의 인구의 이건 70%도 아니고 인구의 그 30%의 인구의 90%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후라이팬 위에 콩 볶듯이 이게 막 너무 정말 밀도가 높아서, 밀도가 높다 보면은 가령 우리가 왜 요즘도 지방에서는 뭐 지붕 밑에 이렇게 제비집 예전에 참 서울에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크면 그 제비 새끼 한두 마리는 밑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엉덩이 밀치고 하다 보면은 한 놈은 떨어져 죽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이제 떨어진 애기 새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도 많죠. 한국은 그런 거죠. 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는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한 한 거죠. 가족끼리 엉덩이 밀어버리게 되면 떨어지는 새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 그러니까 가족한테서 오는 에너지가 있고, 건강한 몸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고, 경제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좁아 터진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비집에 제비 새끼들이 커나가면서 이게 돈 에너지, 먹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먹이 에너지가. 그렇게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뭐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제 공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돈 하는 게 아니라 돈 하지만 그것은 형태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에너지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 2023 부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부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했나 제가 이제 보니까 금융자산이 10억 원이고 이제 부동산도 10억 이상이고 자기네 사는 집 포함, 그러니까 10억 이상짜리 집에 살고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를 10억 갖고 있는 사람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보통 저도 예전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런 거 해보다 보면, 이렇게 분석은 되죠. 분석은 되는데, 이 분석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실행을 하게 되려면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는 점포가 뭐, 100억 이상 자산가들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피부연구소 소장할 때도 그 정말 부자 손님들 찾아가서, 재벌 손님들 찾아가서, 그러면 그래? 야, 사장이 너보고 그거 하라 그랬어? 알았어. 내가 아무튼 알아서 해줄게. 그런데 한 분이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사장이 너한테 그거 시킨 거 너 떠본 거야. 안 그러면 니네 사장이 바보구나. 내가 그거를 니네 사장이 너한테 시켰다 그래갖고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더라고. 내가 그거 알았으면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 줬지. 그게 말로 안 되는 거더라고. 말로 안 되는 걸 너한테 시켰으면 니네 사장이 멍충이거나 니네 사장이 널 갖고 놀거나 너를 테스트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말이 그때도 정답이라고 느낌은 받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KB 이 부자 보고서를 대충 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파이코인이 뭐 100불이 가건 1000불이 가건 도움이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토요일부터. 근데 어제는 다른 거 같고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아무튼 기준은 부동산이 10억이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 채권, 코인, 현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을 개별 면담을 다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2023년도에 이 400명을 보니까 2023년도에 금리도 올라가고 다 시장도 안 좋았고 코인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부자들의 수는 2022년도에 이렇게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수는 재작년 42만 4천 명에서 2023년 작년에는 45만 6천 명으로 3만 2천 명이 증가가 됐다. 이래서 이제 부자 보고서를 내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 유튜브 만든 사람도 자기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식도 내려가고 다 내려갔는데 주식도 내려가고 부동산도 내려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죠? 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올라가는 게 뭐가 있었죠? 이게 일반인들은 잘 안 하는데 돈을 아는 사람들은 하죠. 채권 낙감아들, 채권하는 사람들. 채권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해도 다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뭐 주변에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지만 채권하는 사람들은 올라간 거죠.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확히 찝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게 그냥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걸 아는 게 카운터 인투이티브거든요. 그 니콜라스 부부가 계속 얘기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지? 라고 해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어딘가 이러한 현상을 어딘가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카운터 인투이티브인데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자들의 비법을 보니까 첫 번째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10억 이상 현금 10억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 부자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그냥 벌어서 그냥 모아서 빚내서 그냥 집 하나 사기 바쁘고 현찰은 그 은행 이자 갚고 하느라고 일반 가구들은 현찰이 별로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가구들은 현찰이 16% 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도 10억 이상 30억 이상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33%, 30억 이상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49%, 부동산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동에너지예요. 고정에너지와 유동에너지. 그러니까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에너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항상 흘러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유동에너지. 이게 부자들이 이거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렇죠. 사실은 부자가 될수록 집을 10채 갖겠어요. 집을 2채 갖겠어요. 부자가 될수록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게 상장되고 나서 지나게 되면은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파이코인보다는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파이코인밖에 없죠. 파이코인하고 빚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이제 빚이 줄어들고 현찰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현찰이 생겨서 그거 갖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큰 부자가 되면 당연히 현찰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도 현찰은 없고 파이코인만 있다? 인생이 불쌍하죠. 현찰은 없고 비트코인만 있다? 그것도 인생이 불쌍하죠. 물론 비트코인처럼 이제 당장 이제 팔 수 있는 거 여긴 이제 금융자산이니까 그런 쪽으로 부동산보다는 이제 그런 현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가증권보다는 현금이 더 좋을 때도 있죠.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요. 유동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죠. 땅 이런 거보다. 근데 두 번째, 이거를 이제 분석을 손해보지 않는 주식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2023년 하락장을 버텨냈다라는 거죠. 잃지 않는 주식 실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지난 1년 같은 지옥 같은 횡보장에서도 투자들은 돈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하지만 큰 거, 그러니까 주식 같으면 랭킹 탑 10 안에 드는 거, 코인 같으면 랭킹 탑 3 안에 드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잡주 안 해요. 뭐 그런 김치 펀드 뭐 1원에 사서 100원에 팔으면 100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없을 때 하는 얘기고, 그냥 100불에 사서 300불에 판다. 3배 오르면 와, 그게 어디냐. 그런 것처럼 파이코인이 나중에 코인 중에서 랭킹 탑 3 안에 든다. 그러면은 파이코인 사고 팔고 하시고, 만에 하나 파이코인이 탑 3는커녕 탑 10 안에도 못 든다. 그러면은 파이코인은 그냥 나중에 잘 될 때까지 매매 대상은 아니에요. 부자들은 작은 건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실력이 아니다. 분석이 조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게 이제 큰 거라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굉장히 큰 에너지를 잘 간수한 기업들이거나 코인 회사잖아요. 뭐 규자 유효 졸자 부족인데 뭐 경기가 어려울 때도 현찰이 많았다. 이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정교하게 아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치졸하게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정교하게 아는 것과 치졸하게 아는 것의 차이점을 제가 10년 이상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그것을 드디어 분별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력이 아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다.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이코인도 그렇게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잃지 않는 주식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2024년은 어떻게 한다? 지금 채권 가격,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을 하는 거죠. 채권으로 부자가 된 거죠. 채권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60대 초반 남성도 채권, 50대 초반 여성도 채권, 60대 중반 여성도 채권. 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거는 지식이 아닌 상식이라는 거죠. 금리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부자들의 향후 3년간 장기 플랜을 보게 되면 주식 어느 정도 하죠. 그 다음에 거주용 주택, 그 다음에 금. 주식은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다 묻어두게 되면 배당금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3년간 장기 플랜 보게 되면 주식이 제일 좋죠.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으로 뭐 돈 벌겠다, 뭐 싼 땅 사서 뭐 비싸게 팔겠다, 이건 아니고 거주용 주택이 점점 이렇게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주용 주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뭐 인플레이션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금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알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단기 수익은 채권, 장기 수익은 주식, 부동산은 한다면 거주연구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상이요, 한국처럼 이런 세상에서 막 이 고밀도 높은 세상에서 자기 돈을 잘 지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이 고밀도에서 이 밀도가 아주 높은 이런 한국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 지식도요, 낮은 수준의 지식 갖고는 안 돼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래야 돼요. 근데 높은 수준의 주식도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특수지식 해야 돼요. 특수지식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특수지식 알으려면 카운터 인투이티브가 제일 중요해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없이 특수지식이 어떻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아직 팔코인이 상장은 안 했지만 그 때가 왔을 때 준비 안 해갖고 다 날리지 말고, 때가 오지 않았음을 원망하지 말고 준비하지 않았음을 두려워해라. 저는 많은 때가 있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추수를 하나도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